수능은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환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의 허철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도 바라지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수능 직후에 수험생 친구들 이제 가채점을 할 텐데요. 가채점 통해서 원점수 합을 구해서 그 원점수 합으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선인지 많이 가늠을 해보실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정시에서 지원하실 때는 이 원점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실제로는 12월 4일 성적 발표가 됐을 때는 원점수에 상응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 점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해당 본인의 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나 등급 점수를 가지고 대학들이 반영비율 적용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 원점수에서 큰 변화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단순하게 영역별 원점수 합으로서 대학 합불 여부를 판단하셨다가 실제 지원 시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면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시간에 이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어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요. 가상의 수험생 A, B 학생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수험생 A 학생의 경우는 국어가 78점, 수학 가형을 본 거 보니까 이공계 자연계열 학생이겠죠. 수학 가형에서 88, 그 다음에 탐구원 과탐이겠지요. 과탐원 45, 과탐2에서 40점 받아서 전체 원점수 합으로는 251점이 나왔습니다. 가채점 기간 동안엔 해당 원점수 합을 토대로 해서 대학 가능성을 이제 찾아보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수험생 B는 국어를 좀 잘 봤네요. A 학생보다 국어를 6점 더 잘 받았지요. 그래서 A 학생이 B 학생보다 6점이 국어는 부족하고 수학 가형은 또 A 학생이 잘 봤어요. 88점이고 B는 84점이니까 수학 가형에서 앞서 있고 탐구도 한 과목은 A 학생이 앞서 있고 해서 B 학생도 251점 원점수 합은 동일한데 A 학생과 B 학생이 영역별로 받은 점수가 좀 차이가 있죠. 자연계열 학생이다 보면 당연히 수학가형하고 탐구에서 점수 잘 나온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같은 원점수면 이건 수험생 A 학생이 자연계열 지원했을 때 무조건 합격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점수를 실제로 어떻게 대학들이 활용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4일날 수능 성적 발표 나오면 표준 점수 100분이 이렇게 환산돼서 나온다고 했지요. 그에 해당 점수로 쓰는데요. 이 원점수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표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로 이제 이게 수능 발표 시점에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성적 발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표준 점수 100분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모르죠. 영역별 난이도에 따라서 당연히 점수 배점이 다르게 들어가니까요. 상대적인 점수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대입을 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유형이었냐면 국어가 매우 어렵게 나왔던 해였지요. 그래서 최고점이 150점을 찍었던 유례가 없던 해였어요. 그 다음에 수학이랑 탐구도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어려웠던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국어가 유독 난도가 높았던 해였죠. 그래서 지난해 기준에다가 지금 이 가상의 학생들의 원점수를 대입해서 넣어보면 A 학생의 국어 표준 점수는 125점인데 B 학생은 132점을 받지요. 원점수는 6점 차이였지만 표준 점수로는 7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의 경우 원점수로는 4점짜리 한 문제 차이였는데 자, 수학 가형에서 점수를 잘 받은 수험생 A는 123점의 표준 점수를 받았고 B 학생은 119점을 받았지요. 예, 4점 차이 동일한 형태의 점수 차이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백분위를 보게 되면 수험생 B와 수험생 A의 국어의 백분위 점수 차이는 6점, 그 다음에 수학 가형에서의 백분위 점수 차이는 8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활용 지표를 어떤 지표,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급을 얘기하는데 어떤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점수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게 된다면은 수험생 A의 경우는 수학 가형에서 백분위에 대한 점수의 뭐랄까요 향상성이 더 높았죠. 그래서 수험생 A는 백분위를 쓰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형태를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고 수험생 B는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조금 더 A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영향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점 수합은 251로 동일하지만 수험생 A의 표준 점수는 377점이고 수험생 B는 379점으로 해서 2점 차이가 나죠. 수험생 B가 표준 점수로만 환산했을 때 그냥 앞서 버리죠. 단순하게 더했는데도. 그 다음에 수험생 A의 경우 100분위로 했을 때는 270.5, 251점 원점수는 동일했지만 100분위로 환산해서 100분위로 전환을 해봤더니 수험생 A가 수험생 B보다 2.5점 앞서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수능 12월 4일날 성적이 발표되면 수험생들은 본인의 영역별 원점수 대비 100분이랑 표준 점수를 놓고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점수를 통해서 내가 100분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표준 점수가 좀 나은 것 같은데를 다른 학생들 어느 정도 대조를 해보시면서 이 평균적인 성향에서 내가 어디가 더 유리할지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100분위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100분위를 적용하는 뭐 숙대라든가 국민대라든가 이런 그 경쟁 대학들 안에서 100분위 위주로 해서 적용하는 대학을 고려해 보시면 더 유리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나는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온 것 같아 라고 상대적으로 느끼신다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들 위주로 해서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학생이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활용지표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영역별 반영 비율이요. 그에 해당 대학에서 국어에서는 몇십 퍼센트 형태로 반영 비율 적용할 거고 수학은 어떻게 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격차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하고 과탐의 반영 비율을 높게 잡는데요. 이 전형적인 성향의 대학 중에 하나겠지요. 자, 국어 반영 비율 25%, 수학 40%, 그 다음에 영어는 가산점 형태로 적용하고 탐구를 35%로 해서 전형적으로 수학과 과탐의 비중을 높여준 대학입니다. 자, 이 대학에 지원했을 땐 당연히 수험생 A, 수학 가형과 과탐을 잘 본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성향으로 나타나야 정상적일 텐데요. 영어랑 탐구는 동일 점수라고 예상하고 이제 제외시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학 반영 비율로 해서 환산을 했더니 수험생 A는 626.04점이 나왔고 수험생 B는 625.635로 해서 수험생 A가 조금 더 유리한 형태로 해서 점수 배점을 받기는 하는데 그 점수 차이가 0.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상하다. 수학가형과 과탐의 반영 비율을 이렇게 줬는데 왜 국어의 25% 반영 비율밖에 안 줬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동일한 원점수에서. 자, 이거는 이 당일연도에 국어 표점 영향력이 아무래도 1점 더 격차가 벌어졌죠. 표준 점수가. 근데 이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표준 점수로 적용 받게 되면서 유리한 수학 점수에 A 학생의 영향력이 조금 반감이 된 겁니다. 표준 점수로 적용하면서 100분위를 적용하는 대학에 넣었다라면은 점수가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에서 여튼 이 반영 비율 조합상 앞서기는 하지만 불안할 수도 있는 형태의 앞섬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대학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탄 반영 비율이 자연 계열인데도 25%로 다 동일한 대학입니다. 즉 수험생 B의 경우 수학 영향력이 덜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국어를 잘 받고 수학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험생 B가 수험생 A보다 4점 이상 앞서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지난해 국어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부분도 있고요. 컸던 점도 있고요. 어렵게 난도가 출제되면서. 그래서 국어에서 잘 본 B 학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성향을 갖추게 된 거죠. 이 대학도 표준 점수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기준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건데요. 활용 지표, 그 대학이 100분위를 쓰느냐 표준 점수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점수값에 대한 유불리가 원점수 합이 아니라요.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다.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표준 점수가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그 해당 대학에서 적용하는 반영 비율, 국수 영탐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나의 영역별 점수, 유불리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그 대학의 합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명확히 판단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당일 연도에 그 점수대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 그 본인들이 유리할 수 있는 그 영역 배점을 적용하는 대학에 많이 몰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몰리는 상황에서도 내가 잘 본 건지 혹은 점수가 낮은 건지 당연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모의지원 통해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본인의 점수값에서 유리한 대학이 어느 거야 정도를 찾아낸 다음에 그 대학들 위주로 해서 가나다군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정시에서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자, 수능 보시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시 지원까지 한 달여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정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